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자, 지난번 간목에 이어서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 그 10개의 천간 중에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명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천간에 대해서는 대략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간에 을목이 왔다면 그게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일단 사주를 공부할 때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일간을 알아야, 일간의 성정을 알아야 그 일간이 다른 나머지 7개의 그 천간 지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거든. 나를 모르고는 그 상대방을 알 수가 없죠. 자, 간목은 목기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죠? 그 시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간목은.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아침이 되고 계절로 보게 되면 봄이 된다 그랬어요. 새싹이 움터서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간목은 굉장히 어떤 그 직진성, 저돌성,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을목은 어떨까? 을목. 일반적으로 을목을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그 명리하시는 분들은 새싹이라고 말할 겁니다. 새싹. 근데 을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싹이 될 수 없어요. 새싹은 간목입니다. 간목. 여러분 새싹은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잖아. 그치? 근데 새싹이 연약해요. 새싹은 땅속 그 겨울 그 땅속 꽝꽝한 땅 속에서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견뎌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해요. 바위를 뚫고 나오고요. 꽝꽝 언 땅을 뚫고 나와요. 새싹은 굉장히 강인한 그 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을목을 왜 새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을목은 기본적으로 장성한 나무예요. 장성한 나무. 새싹이 자라면 장성하잖아. 그지? 장성한 나무라고 큰 나무예요. 즉 어른 나무예요. 어른 나무. 새싹은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어른이에요. 어른은 산전수전 다 겪고 왔어요. 그죠? 이 나무도 그 꽝꽝 언 땅을 뚫고 그저 나와서 새싹으로 시작했잖아. 그지? 그런데 동물들이 와서 새싹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험난함을 이겨내고서 나무가 자랐다니까. 이런 험난한 시절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나무는 가지를 늘어뜨렸잖아. 가지.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를 뻗쳤어요. 가지. 이 가지는 유연하죠. 유연. 그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굽혀요. 바람을 결코 맞상대해서 버티지 않아요. 왜? 바람이 불면 내가 버티면 꺾인다는 걸 나는 알거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는 흔들리면서 굽혀요.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 경험했거든. 그죠? 그래서 이 을목이 상징하는 이 나무의 성정은 굉장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합리성. 그죠? 그 타협을 할 줄 알아요. 바람과 타협을 해요. 바람을 버티지 않아요. 그런데 간목은 어떻게 해요? 간목은 바람이 불면 버티죠. 그죠? 쭉쭉 자라나는 거니까 바람이 불면 버텨요. 그러다가 꺾이기도 해요. 그러나 을목은 이미 장성한 나무고요. 그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굽힐 줄 알아요. 이 가지를 하나 딱 끊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가지는 유연한 그죠? 유연성이 있잖아요. 유연성. 여기에서 새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싹 같은 그 유연성을 말하는 거지 결코 을목이 새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새싹은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요. 생명력. 근데 을목은
유연성을 상징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을목이 이해가 돼요. 간목 다음에 그죠? 간목이 잘하면 을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목기의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을목은 목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을목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을목이에요. 생장하는 간목이 기적인 성질이라면 을목은 질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죠. 질. 그죠? 질이라고 하는 건 모양의 형질, 진짜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목은 나무의 성정이죠. 성정. 간목이 땅을 뚫고 자라나는 새싹 같은 혈기왕성하여 굽힐 줄 모르는 청년 같은 감성적 소유자라면, 그죠? 을목은 이미 성숙한 큰 나무로서 바람에 굽힐 줄 아는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직진성이 아니에요. 비바람을 경험한 원숙함이 있고요. 그래서 타협할 줄 알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의 소유자예요. 나무는 굽힐 줄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을목은 굽힐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역으로 볼까요? 주역으로 보게 되면 요것이 간목이었죠. 진괴, 그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라 그랬어요. 진괴. 그런데 요거는 손괴예요. 손괴.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 아래에 음효가 있고요. 위에 양효가 있죠. 즉 이미 땅 속에 있던 양효가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로 성장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양효는 자유롭죠. 그죠? 바람이 불면 자유롭게 흔들려요. 꽉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면 굽힐 줄 알고요. 흔들릴 줄 알아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손괴예요. 손괴. 진괴는 이거잖아. 그죠? 진괴는 음효가 2개 있고요. 양효가 밑에 하나 있어요. 땅이 두텁게 지금 위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던 이 양효, 즉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꽝꽝 온 계절에 이제 봄이 가까워지게 되면 땅이 축축해지기 시작해요. 겉이 녹아요. 그게 바로 축토 자리라 그랬잖아요. 축토는 계신기였죠. 계신기. 지장간이. 이 개수가 땅 위로 올라와서 축축해지기 시작한다니까. 땅이 물러지기 시작해요. 그때를 이용해서 이 잠자던 씨앗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봄에 우르릉 꽝꽝하는 그 우레 소리를 듣고, 우레가 땅을 울리잖아. 그러면 깜짝 놀란 이 씨앗이 탁 깨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진괴는 우레를 의미하는 우레진괴거든. 우레. 이 진은 우레진자예요. 그죠?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 그래서 문자를 알고 상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역학을 공부하려면 문자로 이루어진 천간, 그리고 상으로 이루어진 괴상,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천간 문자만 가지고 명리를 공부하시게 되면 물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만 돼요. 물상. 그래서 간목은 큰 나무. 그다음에 을목은 새싹. 예를 들어서 경금은 도끼. 그다음에 신금은 날카로운 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물상화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문학적 깊이, 철학적 깊이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초등학생 정도의 단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괴상은 손풍, 이것이 풍이에요. 바람. 우리가 진괴는 우레라 그랬잖아요. 우레.
그죠? 그런데 이 손괴는 바람을 상징해요. 왜 바람을 상징해? 바람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잖아. 바람은 지구상에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와서 그죠?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근원은 이 음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무는. 바람은 굉장히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바람도 땅이라고 하는, 즉 지구죠. 지구라고 하는 그 땅 표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정된 자유예요. 그죠? 이게 지구 저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바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손풍이라 그래요. 손괴인데 바람을 물상적으로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봄의 기운을 상징하죠. 이때는 나무가 장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봄의 절정이에요. 봄의 절정. 그 감목의 절정에 감목이 자라서 청소년을 지나서 어른이 된 거예요. 땅에 뿌리를 두고, 즉 이 초음이죠. 초음에 뿌리를 두고 양기가 상승 확장하는 기운, 그죠? 위쪽으로 부드러운 바람처럼 피해가요. 그죠? 부딪히지 않아요. 이 넝쿨이라 그랬잖아요. 넝쿨, 그죠? 이거는 부드러운 넝쿨이에요. 넝쿨은 담이 있으면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감목은 뚫고 가려고 하죠. 그런 차이예요. 담쟁이 덩굴처럼 굽히며 넘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넘어뜨리는 태풍 같은 기질도 있다. 이게 을목이 장성한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죠? 기본적으로 나무예요. 나무의 목기를 가지고 있어요. 감목이나 을목은 다 목기예요. 목기.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고 넘어뜨리는 태풍 같은 기질도 있어요. 바람이 강하면 태풍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감목보다는 을목이 더 생명력이 강하죠. 생명력의 그 강한 생명력은 감목이지만 그 생존력은 사실은 을목이죠. 을목. 합리적이에요. 자, 그래서 막힌 곳은 피해갈 줄도 알고요. 굽힐 줄도 아는 부드러운 성정을 가지고 있고 타협할 줄 아는 유연성도 있어요. 뻗어가려는 그 나무의 기상, 그죠? 나무의 기상이 있고 부드러운 굴신의 성질이 뭐예요? 굽히고 피는 거, 그죠? 굽힐 땐 굽히고 필 땐 피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기질의 소유자예요. 겉으로는 부드럽죠? 그죠? 이렇게 겉에 있는 나무는 자유롭고 부드러워요. 그 버드나무 생각하세요. 부드럽고 합리적이에요. 내면적으로는 타협할지언정 꺾이지 않는 기상도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못 끼니까. 그죠? 굉장히 실리를 중요하죠. 그런데 감목은 실리보다는 이 감목, 진계로 상징되는 이 감목은 그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죠. 명분. 그죠? 치고 나가는 거. 그런데 손괴로 상징되는 이 그 손괴는 뭡니까? 이거는 실리를 중시해. 실리를 중시한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보게 되면 그 손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간에서는 을목이라고 그러죠. 목이라고 말합니다. 목. 그래서 감목이 그 기라면 이 감목은 기죠. 기적인 기운이라면 이 을목은 형이에요. 질적이죠. 그리고 감목이 목기의 시작이라면 이 을목은 뭡니까? 감목이 발현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감목이라는 그 기운이 물상적으로 드러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장년이죠. 이미 성장했어요. 어른이고요. 유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흐를 유자.
그죠? 위험해요.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다가 바위가 있으면 부딪히면서도 피해가죠. 그러다 끝내는 결국 이 바위를 닳고 닳아서 넘어가요. 그게 바로 을목의 성정이에요. 통해요. 바람, 그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유연성이 있고요. 그 틈을 뚫고서 지나가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간목은 실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간목은 을목과 간목을 비교했을 때는 간목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바로 이 사주 팔자를 보게 되면, 그죠? 여기 일간 이것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 내가 을목이에요. 그죠? 이 을목이 나머지 이 천간, 그리고 나머지 이 지지들, 이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죠? 이 을목이 병화를 만났을 때는 상관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는 식신이라는 환경이 주어져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수를 만났어요. 해수를 만나니까 이건 뭐가 돼요? 정인이 되죠. 그죠? 정인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나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정화를 만났더니 이번엔 식신이네. 그죠? 자, 여기 인목을 만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겁재가 돼버려요. 겁재. 자, 이 지지는 그 환경의 환경적 요소를 말해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말하죠. 그죠? 내 사회적 환경도 되고요. 계절적 환경도 되고요. 내 주변 환경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울타리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 을목이라는 이 천간이 그 지지를 만났을 때는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그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나를 알아야, 을목, 이 일간인 나를 알아야, 그죠? 나머지 7개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나를 모르면 이것이 상관이 되는지 정인이 되는지 겁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나라는 을목을 이해하면 나머지 그 천간 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특성, 나의 본성, 나의 그 어떤 사회적 적응력, 이런 등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피지기죠. 나를 알아야, 그죠? 나를 알아야 타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타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필승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